자, 데이업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이 이화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타이틀 제목은 본업은 부동산 중개업 이라는 타이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계열사 이화자산 운용의 컨설팅 수수료 미지급 사건과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주가 폭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완전 소외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끌어올려야만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 시작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제가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일단은 이화산업이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1950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섬유용 염료랑 그리고 식품 첨가물 이런 걸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종속 기업으로 삼명물산, 영화기업, 이화물산 이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비상장 기업들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업들도 다 비상장인데 오늘 이제 제가 본업이 부동산 중개업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했죠. 되게 흥미로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고요. 이 기업은 사실 특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117억 원 나오고 있고 최근 순이익은 약 5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키워드가 161% 상승했다고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전 분기랑 비교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최근 순이익이 5억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 수준으로 이제 매출과 순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매출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귀 쫑긋해서 들으시고요. 2021년 12월 달 보시게 되면은 순이익이 591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워낙 이제 화학 쪽 파트에 속한 회사들은요, 원재료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폭락이라든지 이런 대내적인 이슈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밝혀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던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잘 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껑충 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폭등했겠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게 이화산업의 이제 월봉입니다. 순이익을 피크를 갱신했던 달이 바로 이때예요. 요거 애매하죠? 이거를 제가 이제 작도를 해보니까 한 30% 바닥권에서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의 상승세보다 그 뒤에 나오는 상승세가 훨씬 더 강했는데 그게 오늘 조금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때 얘기를 하냐면은 비슷한 시기에 상승했을 때가 2023년도 4월달 최근에 이제 폭등했던 그 시점 1년 전쯤이죠. 이때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얘가 동전주였습니다. 899억 원, 899원에 거래가 됐고 그때 바닥이 416원이었어요.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일봉상 보았을 때 이렇게 말아 올리고 라운드 피겨라고 볼 수 있는 1000원선을 그냥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2480원까지 엄청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자, 이때 이화전기 관련된 종목으로서 2차 전지 내용으로 이제 얘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화전기, 이화산업 뭔가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급한 상황인데 1분 동안 막 주가가 펑 퍼지는데 그거 누가 찾아봅니까? 대부분의 투자들은 안 찾아보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버버벙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게 얘가 보게 되면은 이화산업이 품절주예요. 280만 주밖에 풀리지가 않아 상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오너 일가들이 갖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너 일가들이 얼마나 갖고 있냐? 야, 보유 지분이 72.81%. 즉 제가 아까 보여드린 280만 주 중에서 70%가 시장에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제 보유 지분이 많았던 주주님 관계자분들께서 매각을 안 했을까?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공시를 찾아봤는데 뭐 내부자 매도 같은 건 없었고요. 아무튼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있죠. 조규환 씨하고 조홍성님 이 두 분의 성함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두 분이 조규환님께서 2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조홍성님께서 12.52%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화산업의 현재 회장이 조규환 씨인데 이분의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갖고 왔는데 그 대신에 이 조홍성님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요 분입니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분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주로서는 두 번째 많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분께서 좀 재밌는 걸 많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열사 이화자산운용을 이분께서 이제 회장직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 이화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화산업은 지금 보게 되면 기초화물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뜬금없이 부동산 중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돌려놓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지금 조홍성님께서 50% 출자를 했었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이화그룹에서 옥타곤 파트너스랑 이화앤 컴퍼니 뭐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 지분을 노무라 홀딩스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회사죠, 노무라는.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한국에다가 만든 거예요, 투자를 위해서. 그랬던 회사가 이제 2020년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무라 홀딩스의 지분을 조홍석 회장이 완전 넘겨받게 되면서 이화산업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 순이익이 약 500억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주가 상승률이 바닥 대비해서 34%. 여기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여기 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한참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나서 뻥 떴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는 이 이화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품절주에 해당이 됐고 대부분의 좀 그 주식을 오너 일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72%나 그 외에 이제 다른 특수관계인도 있겠지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극소량의 물량으로도 컨트롤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요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꺾인 날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종목이 팍 꺾이는 날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3년도 6월 부근이거든요. 근데 요때 컨설팅 수수료 미지급 사건이 이화자산운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계열사니까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말하는데 이 컨설팅 수수료 미지급 사건이 뜬금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옆에 이게 사진 보이시죠? 이게 마포구에 지금 있는데 상암 드림타워예요. 되게 건물 예쁘잖아요. 요거 이제 건물 하나 지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몇천억 원 들겠죠? 아무튼 이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이화산업의 계열사 이화자산운용사 대표 고창현 씨가 직원에게 약속한 인센티브 미지급 사건이 요 부근 날 발생을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화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있죠? 이화 일반 3호 부동산 투자 신탁 25호 이름도 깁니다. 리파이낸싱이 만기상환용 대출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화자산운용은 부동산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자산 운용사입니다. 뭐 사모펀드라고도 보통 부르게 되죠. 그래서 50인 이하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는 집단을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여러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투자할 테니까 너 여기서 시세 차익을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품의 이름이 요거예요. 엄청 길죠. 네. 근데 이것도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만기가 도래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만기가 있는데 그게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걸 이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건물, 이 상암 드림타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 7일 날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의 자금이 모였느냐? 담보대출 1,100억 원 정도 받고 지분 투자를 47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자금을 받아요. 한 1,500원 정도가 출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펀드의 만기가 23년도 12월 7일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그 이후에 만기가 다가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만기가 된다고. 그래서 23년도 6월쯤 자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포구 위치한 상암 드림타워에 대해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사실 분 이거 공실률도 없고요. 상당히 상권도 좋습니다. 사실 분 우리가 대신에 만들었던 출자 금액보다는 그리고 이자 비용보다는 그리고 우리 시세 차익 그런 거 다 투자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이상 불러주세요 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청이 이때 발생을 했어요. 희망가가 미달이 됐습니다. 너무 가격을 많이 불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청이 발생을 해서 만기를 연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배당금을 더 줘야 되겠죠. 내 돈이 묶이는 건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수료가 없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을 위해서 1,150억 원 정도의 리파이낸싱이 또다시 추진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1,150억 원 정도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금리가 미쳐 날뛰고 뭐 빅스텝이니 뭐 엄청 먼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니 하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었고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됐습니다. 이때 하필 또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해줄 구원타자가 등장했는데 축의 ENM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서 이 대출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을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1150억 원에 성공을 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1150억 원을 땡겨오더니. 그래서 이 펀드의 만기가 1년 연장입니다. 세상에, 근데 보시면은 1,000억 원대 펀드에서 만기 1년밖에 연장이 안 되면 이거 엄청나게 투자 금액이 많았을 거고 이자도 셌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추계 ENM 측에서 보수를 요청했는데 자산운용사 측에서 실무진들의 결정에서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힙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자면 너무 이제 회사 얘기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리파이낸싱 당일날 인지를 했고 이거는 실무진들이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았다면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몰랐다면 그것대로 이러한 큰 사건을 컨트롤하지 못한 회사의 무능함 또한 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사건이 근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기 회사에서 공평동에서 옛 하나투어 빌딩을 매각하는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이 회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 아까 사건을 다시 돌아가서 주가의 흐름에 조금 이상한 의문이 들죠. 당연히 기업 가치의 상승을 이라고 하게 되면은 21년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순이익이 피크를 달성했을 때 30%밖에 오르지 못했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화 전기라는 기업이 덩달아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마침 또 이화자산운용 회장이 조홍석 회장님이 고창현 이화자산운용 대표이사와 동서사이였습니다. 되게 돈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시세 차익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이 이화 산업에 있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하게 겹치는 거는 단순 그냥 저만의 생각뿐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 산업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은 본 사업의 특이점은 사실 크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업황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대박 칠 수도 있고 쪽박 칠 수도 있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는 이 회사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화학 관련된 회사들이 다 그래요. 주가가 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의 계열사가 더욱더 이슈가 많은 건 왜일까요? 이 기업의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해 단기간에 시세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측에서는 활발한 주주와의 소통이 매우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의혹 이슈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랑 함께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화산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